며느리가 아내에게 독을 먹였습니다. 제가 69살이 되도록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 정자가요. 며느리 소라가 준 약을 먹고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었어요. 의사는 독이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호라고 합니다. 올해 69살이고요. 은퇴한 중학교 교사입니다. 대전에 있는 중학교에서 35년간 국어를 가르쳤어요. 1985년부터 2020년까지 성실하게 교직을 다했습니다. 아내 김정자는 66살이에요. 우리는 1978년에 결혼했어요. 46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평생 가정만 지켜온 여인이죠. 정자는 건강이 약한 편이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몸이 허약했죠. 하지만 억척스럽게 살았어요. 저와 아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아들 박민수는 42살입니다.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해요. 월급은 400만 원 정도 받죠. 성실하고 착한 아들이에요. 며느리 윤소라는 38살이에요. 민수와 결혼한 지 10년 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며느리였죠. 예의도 바르고 똑똑했어요. 우리 집은 대전 서구에 있어요. 30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죠. 제가 교사할 때 산 집이에요. 지금은 3억 정도 값이 나가요. 예금도 2억 원 정도 있어요. 교사연금도 받고 있고요. 적지 않은 재산이었죠.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이었어요. 민수가 어릴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교사 월급으로 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성실히 살았어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났어요. 학교 준비를 하고 출근했죠. 정자는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자식 키우느라 고생한 세월이었죠. 민수를 대학까지 보내려고 과외비도 아끼지 않았어요. 정자는 옷도 제대로 못 사 입고 오직 아들만 생각했어요. 다행히 민수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경영학과를 전공했죠. 졸업 후 지금 회사에 입사했어요. 우리로서는 성공한 자식이었어요. 민수가 30살 때였어요. 소라를 소개받아왔어요. 첫인상부터 좋았어요. 예쁘고 교양 있어 보였거든요. 소라의 집안도 괜찮았어요. 아버지는 자영업을 하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셨죠. 경제적으로 무난한 편이었어요. 소라는 대학도 좋은 곳을 나왔어요. 영어도 잘하고 똑똑했죠. 민수와 잘 어울렸어요. 우리 부부도 마음에 들어 했어요. 2014년 5월에 결혼했어요.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하게 했죠. 하지만 우리는 기뻤어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신혼 첫 5년은 정말 좋았어요. 소라가 나름 효부였거든요. 명절 때도 빠지지 않고 왔고 어버이날에는 용돈도 줬어요. 정자와 소라의 사이도 좋았어요. 친딸처럼 지냈거든요. 어머니, 몸조리 잘하세요. 아프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런 소라가 변한 건 5년 전부터였어요. 2019년쯤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죠. 어딘가 차갑고 계산적으로 변했어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인가 했어요. 직장 생활이 힘들 수도 있고 부부 갈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우리 집에 오면 시계만 보고 빨리 가려고 하더라고요. 예전의 다정함은 사라졌죠. 특히 돈 얘기를 자주 했어요. 아버님, 우리 집 재산이 얼마나 돼요? 나중에 상속 계획은 있으세요?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올랐죠? 처음에는 그냥 궁금해서 묻나 했어요. 며느리로서 관심 갖는 거라고. 하지만 너무 자주 물어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정자도 느꼈나 봐요. 여보, 소라가 요즘 이상해. 돈 얘기만 하고 예전 같지 않아. 그래도 며느리인데 너무 의심하지 말자. 나이 들면서 생각이 많아진 거겠지. 그렇게 넘겨버렸어요. 2021년부터 정자가 당뇨에 걸렸어요. 혈당이 높다고 해서 약을 먹기 시작했죠. 혈압도 조금 높은 편이었어요. 소라가 나서서 도와준다고 했어요. 어머님, 제가 관리해드릴게요. 시간 맞춰서 드시게요. 영양제도 함께 드시면 좋을 거예요.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챙기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죠. 의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매일 아침 7시 30분이면 소라가 정자에게 약을 줬어요. 당뇨약 2알, 혈압약 1알, 그리고 영양제라는 흰 알약 1개.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영양제도 함께 드세요.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정자는 순순히 받아 먹었어요. 소라야, 정말 고맙다. 덕분에 건강 관리를 하네. 내가 있어서 든든해. 정자가 고마워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약을 먹기 시작한 지 한 달 후부터 정자의 몸에 변화가 나타났어요. 평소보다 훨씬 피곤해했죠. 여보, 요즘 하루 종일 피곤해. 머리도 자주 아프고 손발도 저리는 것 같아.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66살이면 그럴 수도 있죠. 당뇨 때문에 그런가 했어요. 큰 문제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상이 계속됐어요.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죠. 밥맛도 없어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병원에 한번 가볼까? 아니야, 정자는 병원 가기를 싫어했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2개월, 3개월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자의 상태가 좋아지지 않았죠. 오히려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2023년 9월 15일 오후 3시 20분. 정자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말이에요. 여보, 여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고 숨소리도 거칠어져 있었어요. 급히 119에 신고했어요. 여보세요.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의식이 없어요. 구급차가 10분 만에 도착했어요. 정자를 들것에 옮겨 실었죠. 저도 함께 구급차에 탔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온갖 검사를 다 받았어요. 혈액검사, CT, 심전도, 엑스레이,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30분 후에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남편입니다. 잠깐 상담실로 오시죠. 상담실에서 들은 말은 충격이었어요. 환자분 혈액검사에서요. 이상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물질이에요. 무슨 성분인가요? 수면제 성분과요. 간독성 물질도 함께 있어요. 평소에 어떤 약을 드셨나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정자가 독을 먹었다는 얘기였거든요. 누가, 언제, 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당뇨약이랑 혈압약을 먹어요. 그리고 영양제도 드셔요. 며느리가 챙겨서 주거든요. 영양제는 어떤 제품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며느리가 사다 줬거든요. 집에 가서 확인해 보겠어요. 네, 가져와 주시면 좋겠어요. 민수에게 연락했어요. 민수야, 큰일 났어. 엄마가 쓰러져서 병원에 있어. 빨리 와. 30분 후에 민수가 왔어요. 소라도 함께 왔죠. 아버지, 어머니 어떠세요? 상태가 어떻게 돼요? 소라의 표정을 봤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놀란 것 같기도 하고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의사가 민수에게도 설명했어요. 어머님 혈액에서 독성 물질이 나왔어요. 어떤 약을 드셨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민수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약들을 확인했어요. 당뇨약과 혈압약은 평범했어요. 하지만 영양제가 이상했어요. 포장지도 없는 흰 알약들이었죠. 근처 약국에 가져가서 물어봤어요. 원장님, 이게 무슨 약인가요? 약사가 알약을 자세히 봤어요. 이건 영양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뭔가요? 정확한 성분 분석을 해봐야겠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영양제는 아니에요. 어디서 구입하셨나요? 며느리한테 물어봤어요. 소라야, 이 약 어디서 샀어? 어머니께 드린 영양제 말이에요. 아, 그거요? 인터넷에서 샀어요. 어느 사이트에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오래전에 산 거라서요. 왜 그걸 물어보세요? 이상했어요. 며칠 전에 산 건데 기억이 안 난다고? 게다가 표정도 어색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죠. 병원에서 더 정밀한 검사를 했어요. 독성 물질의 정체가 밝혀졌어요. 아르센산이라는 독이었어요. 소량씩 계속 먹으면 죽는 독이었죠. 이런 독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일반인이 쉽게 구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가능하죠. 살충제 성분으로 팔기도 해요. 충격이었어요. 정자가 3개월 동안 독을 먹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매일 조금씩 말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정자가 입원해 있는 동안 소라의 행동을 관찰해 봤어요. 뭔가 평상시와 달랐거든요. 특히 전화를 자주 받았어요. 누군가와 비밀스럽게 대화했죠. 목소리를 낮춰서 얘기하고 주변을 계속 의식했어요. 어느 날 밤 11시 30분이었어요. 소라가 병원 복도에서 전화하고 있었어요. 저도 화장실 가려고 나왔다가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빠, 계획이 틀어진 것 같은데 병원에서 이상하다고 해요. 혈액검사에서 뭔가 나왔대요. 오빠라고? 민수 말고 다른 오빠가 있나? 소라는 외동딸인데 이상했어요. 전화 너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당황하지 마, 소라야. 원래 계획대로 하면 돼. 조금만 더 참아. 곧 끝날 거야. 하지만 너무 위험해요. 이러다 들키면 어떡해요? 저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소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처리할 테니까. 너는 그냥 모르는 척해. 이미 시작한 일이야. 하지만 시아버지가 의심해요. 자꾸 약에 대해서 물어봐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더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시아버지도 조심해야 해. 너무 많이 알면 위험하거든. 필요하면 아예. 아니에요. 그건 안 돼요. 소라가 급히 말을 끊었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죠. 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아, 소라야, 누구랑 통화했어? 친구요. 친구가 오빠라고 부르나? 아, 그게 오빠 같은 친구예요. 말이 안 됐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그것도 정자와 관련된 위험한 일을 말이에요. 다음 날 민수에게 말했어요. 민수야, 소라가 이상해. 어머니, 사고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 어떤 남자와 수상한 통화를 했어.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소라가 뭘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심하지 마세요. 소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직접 들었어. 계획이 틀어졌다고 하더라. 시아버지가 의심한다고도 했어. 이게 우연일까? 아버지, 오해예요. 소라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어머니를 해칠 이유가 없잖아요. 아들도 믿지 않았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1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어떻게 의심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경찰서에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웠거든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정자의 생명이 걸린 일이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수사가 필요합니다.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면 분명히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신고하시는 게 좋겠어요. 신고를 했어요. 더 이상 가족끼리만 해결할 수 없었어요. 정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진실을 밝혀야 했거든요. 수사가 시작됐어요. 소라의 휴대폰을 압수했고 통화 기록을 조사했어요.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분석했죠.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소라가 인터넷에서 독성 물질을 주문한 기록이 나온 거예요. 3개월 전부터 여러 번 주문했더라고요. 그리고 수상한 통화 상대도 밝혀졌어요. 그 사람이라고 저장된 번호, 실명은 최진우였어요. 소라의 전 남자친구였죠. 통화 기록이 엄청났어요. 하루에도 서너 번씩 3개월 동안 계속 통화했어요. 문자 메시지도 수백 건이었죠. 이제 곧 끝난다. 조금만 더 참아라. 계획대로 잘하고 있어. 돈 걱정은 하지 마. 메시지 내용이 섬뜩했어요. 분명히 정자를 해치려는 계획이었고 소라가 실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돈 때문에 말이에요. 더 조사해보니 진우는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사기꾼이었어요. 여성들을 유혹해서 재산을 뜯어내는 수법을 써왔죠. 진우를 체포했어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어요. 결국 모든 걸 자백했죠. 소라를 이용했습니다. 시댁 재산이 5억 원 정도 된다고 해서 시어머니만 없어지면 모든 게 소라 것이 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소라가 거부했어요. 하지만 계속 설득했죠. 돈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나 봐요. 결국 계획에 동참했어요. 진우의 자백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10년을 가족으로 지낸 며느리가 돈 때문에 시어머니를 죽이려 하다니. 소라도 결국 체포됐어요. 처음에는 끝까지 부인했어요. 저는 그런 짓 안 했어요. 오해의 아버님. 하지만 증거가 넘쳐났어요. 휴대폰 기록, 인터넷 주문 내역, 독성 물질 구매 증거까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죠. 민수 앞에서 대질신문을 했어요. 소라야, 이제 그만하자. 모든 증거가 다 나왔어. 왜 그런 짓을 했어? 그때 소라가 돌변했어요. 갑자기 차가운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마치 가면을 벗는 것 같았죠. 10년간 숨겨온 진짜 모습이었어요. 그래요, 제가 했어요.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늙은 시어머니 아니에요? 언젠가는 죽을 텐데. 민수가 경악했어요. 소라야, 미쳤어? 어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10년 동안 친딸처럼 아꼈는데 친딸이면 뭐해요? 결국 재산은 저희가 받을 건데 조금 일찍 받는 게 뭐가 나빠요? 시아버지도 그게 편하실 텐데.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런 악마 같은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0년을 속고 살았던 거예요. 누가 시켰어? 진우가 계획한 거지? 너 혼자 생각한 게 아니잖아. 왜 우리 가족을 망치려 해? 망치는 게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거죠. 어차피
언젠가는 상속받을 건데 시기만 조금 앞당긴 거예요. 소라의 말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이런 계산적인 악마가 10년을 우리 집에 살았다니. 그럼 나도 죽이려고 했지? 시아버지가 의심한다고 했잖아. 필요하면 아예 뭐라고 했어? 소라가 잠깐 당황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진실이 드러났어요. 소라와 진우가 짜고 우리 가족을 노린 거였어요. 정자를 죽이고 재산을 뺏으려고 재판이 시작됐어요. 소라는 살인미수 혐의로, 진우는 살인교사 혐의로 법정에 섰어요.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했어요. 피고인들은 3개월에 걸쳐 피해자에게 독성 물질을 투여하여 살해하려 했습니다. 소라는 법정에서도 뻔뻔했어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오래 못 사실 분인데 제가 조금 도와드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분노했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양심이라는 게 있기나 한 건지 정말 악마였어요. 판사도 분노한 표정이었어요.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잔인합니다.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도 없었어요. 무거운 형벌이 필요합니다. 1심에서 소라는 징역 10년, 진우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어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가벼운 것 같았죠. 민수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소라를 잘못 봤어요. 어머니께 죄송해요. 10년을 쏟고 살았구나. 내 아내가 내 어머니를 죽이려 했어. 그것도 돈 때문에 말이야. 정말 참담했어요. 정자는 4개월 만에 퇴원했어요. 해독 치료를 열심히 받았거든요.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어요. 건강을 거의 회복했죠. 여보, 정말 다행이야. 우리가 이 고생을 견뎌냈어. 정자의 손을 꽉 잡고 말했어요. 눈물이 저절로 나더라고요. 당신이 눈치채지 못했다면 저는 정말 죽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여보. 정자도 눈물을 흘렸어요. 민수는 소라와 이혼했어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었거든요. 가족을 해친 사람과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제가 소라를 못 알아봤어요.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렸어요. 일어나라, 민수야.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누가 알았겠니? 그런 속마음을. 우리도 10년을 속았잖아. 하지만 마음이 쉽게 풀리지는 않았어요. 아들이 아내를 너무 믿다가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린 거니까 시간이 필요했어요. 소라는 2심에서도 똑같은 형을 받았어요. 변호사가 온갖 변명을 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대법원에서도 확정됐죠. 지금 소라는 여자 교도소에 있어요. 10년 중에 2년을 살았어요. 면회 신청을 여러 번 했지만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진우는 남자 교도소에 있어요. 8년형을 받고 1년 반을 살았죠. 이런 놈들이 세상에 나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거예요. 정자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어요. 독의 후유증도 거의 없어졌고 오히려 예전보다 건강해 보여요. 살아남았다는 기쁨 때문인가 봐요. 여보, 우리가 이 고생을 이겨냈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당신이 눈치채지 못했다면 저는 정말 죽었을 거예요. 요즘 우리 부부는 매일 산책을 해요. 오후 4시면 동네 공원으로 나가죠. 건강할 때 행복해야 한다고 서로 다짐하며 살고 있어요. 이웃분들도 많이 걱정해 주셨어요. 영호 씨,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며느리가 그런 짓을 하다니. 요즘 세상이 정말 무서워요. 박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영호 씨가 똑똑해서 미리 눈치채고 막았잖아요. 정자 씨가 정말 다행이에요. 맞아요. 박 아주머니,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죠.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되겠어요. 친구 이 선생님도 자주 오세요. 영호야, 정말 대단했어. 나 같으면 눈치도 못 챘을 거야. 역시 선생님 출신이라 다르네. 뭐가 대단해, 이 선생. 그냥 운이 좋았던 거지. 정자가 더 오래 참았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야. 그런데 며느리가 그럴 줄이야.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말이야. 사람 속은 정말 모르는 거구나. 무서운 세상이 됐어. 민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고르고 있죠. 우리 부부가 먼저 만나보고 허락한 다음에 사귀고 있어요. 아버지, 이번 사람은 어떠세요? 괜찮은 것 같아. 하지만 오래 지켜봐야 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라. 네.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할게요. 어머니 의견도 들어보고 충분히
알아본 다음에 결정할게요. 새로운 여자분은 간호사세요. 성격도 착하고 가정적이에요. 정자도 마음에 들어해요. 하지만 아직은 지켜보는 중이에요. 여보, 이번 사람은 어때? 소라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 하지만 아직 모르지. 시간을 두고 봐야겠어. 소라 일을 겪고 나서 사람을 보는 기준이 바뀌었어요. 겉모습보다는 마음을 보려고 하고 오래 지켜본 후에 판단해요. 특히 돈에 대한 태도를 봐요. 우리 재산에 관심을 보이는지, 상속 얘기를 꺼내는지 그런 걸 유심히 관찰해요. 다행히 새로운 여자분은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일에 열심이고 독립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 나이에 이런 일을 겪다니. 정자가 가끔 한숨을 쉬어요. 정말 예상도 못한 일이었어. 하지만 이겨냈잖아, 여보. 그래도 상처는 남아있어. 10년을 쏟고 살았다는 게 너무 배신감이 커. 쉽게 잊혀지지 않을 거야. 맞는 말이에요.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겨낼 거예요. 가족의 사랑으로 말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결혼할 때 정말 신중하게 하라고, 상대방을 충분히 알아보고, 가족들 의견도 들어보라고, 특히 돈에 대한 가치관을 봐야 해요. 너무 물질적인 사람은 위험해요. 사랑보다 돈을 중시하는 사람은 언젠가 배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식이 결혼 상대를 데려오면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충분히 지켜본 후에 판단하라고. 하지만 이상한 점이 보이면 망설이지 말고 말씀드리세요. 자식이 화를 낼 수도 있지만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저희 경우도 처음 5년은 좋았어요. 소라가 정말 착한 며느리 같았거든요. 하지만 본성은 숨길 수 없었어요. 결국 드러나고야 말았죠.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잠깐 숨길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래 지켜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재산이 5억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아파트 3, 예금 2억.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게 소라의 욕심을 부른 거죠. 만약 우리가 가난했다면 소라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아마 진작에 이혼했을 거예요. 돈이 있어서 노린 거니까. 그래서 재산이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자식 배우자를 고를 때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해요. 소라처럼 계산적인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특히 독거노인들은 더 위험해요. 혼자 사는 노인분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정말 조심해야 해요. 저희는 다행히 살아남았지만 실제로 당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뉴스에서 종종 보잖아요. 며느리가 시부모를 해친다는 그런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해요. 가족이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돼요. 지금 소라는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원망하고 있을까요? 가끔 궁금하기도 해요. 하지만 만나고 싶지는 않아요. 그 얼굴을 다시 보면 분노가 치솟을 것 같아요. 민수가 가끔 말해요. 소라가 편지를 보냈어요. 용서해달라고 하네요. 면회도 오게 해달라고요. 절대 안 돼. 그런 여자는 용서할 수 없어. 내 어머니를 죽이려 했는데 어떻게 용서하겠니? 정자는 더 단호해요. 그런 악마를 왜 만나?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해. 민수도 그걸 알아야 해. 저도 정자와 같은 마음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가족에게 독을 먹인 건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민수는 좀 다른 것 같아요. 10년을 함께 산 사이니까 완전히 미워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만나지는 않고 있어요. 시간이 약이라고 하죠. 상처가 조금씩 아물고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을 거예요. 평생 기억에 남을 일이니까. 요즘은 평온하게 살고 있어요. 정자와 함께 건강 관리하고 민수도 자주 찾아오고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어요. 가끔 친구들과 만나서 이 얘기를 하면 다들 놀라요. 정말 영화 같은 일이네.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야.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일이야. 우리가 직접 겪은 일이고 정말 믿기 어렵지만 사실이야. 그럴 때마다 새삼 놀라게 돼요. 이런 일이 정말 우리한테 일어났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독살하려 했다니 아직도 믿기 어려워요.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믿지 마세요. 특히 재산이 있다면 더욱 조심하고 이상한 점이 보이면 즉시 대처하세요. 그리고 몸에 이상이 생기면
꼭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저희처럼 독 때문일 수도 있어요. 조기에 발견해야 살 수 있어요. 평생 살면서 이런 일을 겪다니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겨냈어요. 가족의 사랑과 의지로 말이에요. 앞으로도 정자와 함께 건강하게 살아갈 거예요.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어요. 민수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시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정말 착한 사람과 평생을 함께 했으면 해요. 여러분도 가족을 사랑하세요. 하지만 맹목적으로 믿지는 마세요. 때로는 의심도 필요해요. 그게 가족을 지키는 길이니까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완전히 믿어서는 안 돼요.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해요. 돈은 사람을 바꿔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큰 돈 앞에서는 변할 수 있어요. 그걸 명심하고 살아야 해요. 우리 나이에 이런 교훈을 얻다니 정말 값비싼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배운 게 많아요. 이제는 더 현명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배우다니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나 봐요. 고생한 세월이었지만 결국 이겨낸 우리가 대단해요.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우리처럼 말이에요. 가족의 사랑이 가장 큰 힘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보호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걸 잊지 마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가정 꾸리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항상 조심하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